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끔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지선을 그리고 저항선을 그린 다음에 돌파가 일어나는 경우,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거래를 하시나요? 만약에 그 전략에 매번 실패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게도 이 영상을 발견을 하셨고 지금부터 엄청난 전략을 공유드리려 하니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차트에 지지선을 설정하고 저항선을 설정한 다음 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가격이 갑자기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엄청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다 싶어서 거래에 들어갑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결국에 갑자기 가격이 역전되며 떨어지면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멘탈과 포트폴리오는 무너지게 돼버리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밀 전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부분은 돌파가 무엇인지입니다. 돌파는 지지와 저항에서 일어나며 가격이 주요 수준 중 하나를 이탈할 때 발생합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가격이 돌파하면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럼 바로 여기 이 돌파를 하는 지점이 훌륭한 진입점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요,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역전되지 않고 상승이 지속될 수가 있을지, 아니면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질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예언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은 돌파 패턴에 있습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러한 패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주요 돌파 매매 패턴이 있습니다. 깃발형, 쐐기, 삼각수렴, 박스권이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문제는 패턴 이미지에 있는 대로의 정확한 가격 움직임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이 패턴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에 나오는 정확한 가격 움직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패턴을 만드는 주요 지지 및 저항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패턴을 외우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패턴의 이름조차 기억하기 싫으실 겁니다. 따라서 핵심은 이러한 모든 패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가격이 통합되어 두 가지 주요 가격대를 만들고 결국에는 돌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지지와 저항의 여러 주요 지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격의 움직임을 발견을 했어요. 지지 저항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놓고 하나의 깃발형 패턴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실수를 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느 방향으로든 돌파를 기다립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을 본다면 즉시 거래에 진입하지만 잘못된 돌파였음이 밝혀지고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입한 거래자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잃었을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모멘텀 캔들입니다. 모멘텀 캔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몸통을 가진 하나의 장대 캔들이거나 혹은 세 개의 중간 크기의 캔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죠.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차트에서는 고점이 점점 높아지며 저항이 발생하는 특정 지점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다가 저항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 지점에서 여러 번 반전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도 주요 지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릴 거예요. 기다린 이후에 꽤 괜찮은 크기의 캔들이 나온 걸 봤고 저항까지 돌파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캔들의 문제는 캔들의 끝부분만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멘텀 캔들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모멘텀 캔들로 계산을 하려면 몸체의 대부분이 저항선을 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양봉 캔들이 라인 외부에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모멘텀 캔들로 간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음으로 나온 캔들이 음봉 캔들이었으므로 이 돌파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돌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돌파 신호에 진입을 했다면 우리는 손실을 봤을 겁니다.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지선과 저항선이 설정되고 가격이 움직이고 적당한 크기의 캔들이 저항선을 돌파합니다. 큰 몸통이 없기 때문에 모멘텀 캔들이 아니므로 추가 확인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캔들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매우 작은 캔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했듯이 몸통이 크거나 양봉 캔들이 3개가 있는 경우에만 모멘텀 캔들로 간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매우 강세 신호인 세 번째 녹색 캔들이 나타납니다. 이 캔들에서부터는 우리가 거래를 고민해 볼 때가 왔죠. 이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계속 가격이 올라가거나 두 번째는
가격이 저항 지점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격이 저항을 돌파하고 다시 하락을 해서 이거를 거짓 돌파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런 구간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조정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거래에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확률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는 이 모멘텀 캔들의 종가에서 거래에 진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항 지점 바로 아래에 손절가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다시 풀백되어 내 저항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내 손절가에 도달하지 않고 여전히 이익을 얻습니다. 또는 가격이 여기에서 곧바로 상승하기로 결정을 하면 나는 이미 매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이 캔들이 모멘텀 캔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돌파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정말 만일의 경우가 있으니 가격이 하락으로 반전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손절 기준이라는 게 생겨났죠. 자, 그러면 이제 진입점이 생겨났으니 매도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돌파와 함께 일반적으로는 큰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비율인 1대 1.5 손익 비율만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엄청난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분할 매도라는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진입 기준을 설정했다면 저항선 아래에 손절가를 걸어 놓은 다음 익절가를 1.5 비율로 설정을 합니다. 가격이 우리의 익절가에 도달하면 우리는 이익의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포지션의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남겨둘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절가를 우리가 진입한 진입가에 본절 매도를 걸어둡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가격이 반전되더라도 확정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죠. 그런 다음 익절가는 보조지표를 사용할 겁니다. 이번에 사용할 지표는 샹들리에 보조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추가하려면 트레이딩 뷰로 이동을 해서 지표 탭을 클릭하고 샹들리에 스탑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표시기 설정으로 이동해서 ATR 승수를 2로 변경합니다. 이 지표는 우리에게 매도 전략을 제공해 줄 거고요.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포지션의 절반을 1.5 이익에 팔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홀딩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진입가에서 손절을 걸어두고 샹들리에 표시기 색상이 바뀌면 그때부터 나머지 포지션에 대한 거래를 종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샹들리에 표시 등의 색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포지션을 종료했습니다. 첫 포지션의 절반만 팔아서 우리가 얻은 추가 이익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1.5 이익 구간에서 모든 포지션을 종료를 했다면 이후에 있을 엄청난 상승을 놓쳤을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지와 저항을 만들기에 좋은 수준인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찾았고요. 추세선을 설정하고 모멘텀 캔들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의 캔들은 돌파해주지만 모멘텀 캔들로 간주될 만큼 몸통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2개의 캔들을 더 기다릴 겁니다. 3개의 연속된 캔들이 보이면 그때부터 거래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손절가를 저항선 아래에 놓고 익절가를 1.5 비율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가격이 익절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익절가에 도달한다면 절반을 매도합니다. 포지션의 절반을 매도한 후에 기존에 있던 손절가를 진입했던 가격으로 옮긴 다음 샹들리에 표시기를 킵니다. 그 다음 샹들리에 표시 등의 색깔이 바뀔 때까지 나머지 절반의 포지션을 홀딩을 하고요. 이후에 색깔이 바뀐다면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파 매매를 훨씬 더 좋게 활용하는 몇 가지 비밀을 보여드렸고요. 이 영상의 심화 과정과 또 다른 전략을 통해 더욱 승률을 높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두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